양신의 수다로 당신의 30분을 구속시켜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저는 조원모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창호 PD입니다. 네, 저희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1시간 30분째 떠들고 있는 법대로 합시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진짜 오래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주당 한 편씩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술만 안 먹었지.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사실 막 피곤과 함께 네, 약간 피곤에 취해 있어요. 피곤에 취해 있고 약간 좀 이걸 한 잔 마신 것 같아요. 술 마신 것처럼 하이퍼 이렇게 높은 상태죠. 그죠? 네, 약간 그런 사실 좀 약간 피로도 살짝 풀렸어요.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법대로 합시다 주제는요. 요즘 한창 작년부터 계속 줄창 나오고 있는 이 버스가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라고. 이 메타버스가 뭘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정립을 하자면은 메타버스가 뭘까? 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가 뭐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찾아볼 때 창욱 PD님께서 검색을 해보셨대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라고 검색했는데 그 이름 그대로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나왔대요. 아, 그래요? 책 네. 이름이 그래서- 책 이름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궁금하네. 누가 썼는지. 아니 메타버스 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가 한창 좀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사들도 이런 또 메타버스로 이렇게 대체되는 경우도 있죠. 있고. 맞아요.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메타버스 플랫폼 행사 많이 하는 데가 있던데. 아, 진짜요? 네. 저 알 것 같은데? 세 글자였는데? 제페토? 제페토. 제페토는 근데 행사하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거기는 이제 뭐 우리가 행사를 막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도 하고 게더타운. 게더타운. 게더타운에서 저 행사해본 적 있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제 뭐 사진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제 아바타 같은 애가 뭐 얘기하고 이런 거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바타가 있고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더라고요. 저도 그거 캠도 돼요. 캠도 켤수 있어요. 캠을 키면 이제 요렇게 되나 보다. 네, 조그맣게 얼굴이 팝업창 나오는구나. 같이. 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뭐 가상 세계에서 막 우리가 뭐 진짜 막 뭐 사람 만나는 것처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모습 이렇게 옛날에 갤로그 하는 느낌 같은 애가 이렇게 내 아바타라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갤로그 해보셨어요? 갤러그는 총 맞춰서 사람 죽이는 게임. 비행기잖아요. 날파리 잡는 게임. 날파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기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아바타 화면이. 비디오 게임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되게 네. 뭐 엄청 막 멋진 3D 뭐 영상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게 아까 그 게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 사실 이 메타버스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거에도 이런 거 했었다. 맞아요. 네. 뭐 파이어월드라든지 네. 뭐 데이팅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한창 생각났던 게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챗팝이라고 해가지고 MSN에서 서비스했던 건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만 하고 축구 공만 차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되게 모뎀 시절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무슨 EX 러브라든지 네. 그러니까 가상 캐릭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데이트도 데이트를 하고 해요? 서로 같이 막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결혼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소개팅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요? 예, 사랑의 작대기 막 이런 거. 얼굴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소개팅 캐릭터 아바타만 보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근데 그럼 막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 접속처럼 실제로 만나고 막 이러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어요.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에 만나가 실제 결혼에 이어지신 분도 계시고 하긴 그건 가능하겠다. 심지어 온라인 이게 꽤 오래된 기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났던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많죠, 그건 지금도. 네. 그래 그런 경우 간간히 있었고요. 어, 예. 온라인 게임하다 결혼돼요? 네. 온라인 게임을 해볼까? 그러니까 채팅 그렇게까지 가요? 못 잡아 한 얘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막 아바타 게임 그때 되게 한창 유행했거든요. 이게 지금 들으신 분들 아마 신기하다. 이 게임 해봤는데라고 생각하실 분 중에 해피시티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들어봤던 네, 것 저도 이름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가상세계 돌아다니면서 광석도 캐고 뭐 이렇게 집도 사고 막 거래도 하고 약간 제페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쵸. 로블록스는 거기서 게임도 만들고. 맞아요 게임도 만들고 이제 그런 어떤 걸 예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우리는 한번 한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풍이 부는 걸까요? 코로나 탓이 크지 않을까요? 코로나 탓. 옛날에는 그냥 실제로 우리가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다시 좀 한풀 꺾일 수도 있는데 공연 같은 거를 실제로 이제 보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진짜 실제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막 다른 팬들도 모여 있고 막 거기서 공연하고 이런 걸 이제 실제 실측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요?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실제랑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살짝의 현장감의 어떤 그쵸. 느낌은 느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VR, AR이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처럼 경험하려면 제가 이제 눈이나 이제 손에서 감각을 그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AR, VR이 발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세계는 좀 확장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가상 VR을 끼고 이렇게 막 밑에 런닝머신 막 뛰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광고 보니까 내 신체를 인식해 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바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쫄쫄이 좀 입어야 돼요. 이게 봉이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센서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살까. 근데 제가 그거를 집 안에서 가상 세계에서는 되게 멋있는 남성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게 용사처럼 나오고. 근데 현실에서는 검정색 쫄쫄이를 입고 고글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허우적거리는 거 보면은 남들 보면 이상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활성화됐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그런 가상 캐릭터를 움직여서 아이돌 활동을 해서 앨범도 내고 그 노래가 그 실시간 차트 1위도 찍고 그런 걸 보니까 이거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발전이 있으면은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도 실제로 좀 더 실생활에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이 세계 뉴스 인터뷰도 나왔어요. 이 세계 아이돌이라고. 걔가 AI예요? 그러면? 아니요, 사람인데 그 아바타 캐릭터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노래 프로듀싱해서 앨범도 내고. 오디션도 했어요. 맞아. 이렇게 세 명 이렇게 가상에 세 명이 앉아 있고 사람들 쫙 서 있고 직접 불러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아이돌로 만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만약에 그 안에 AI가 뭔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금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률 문제가 AI가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냐. AI가 뭔가 창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작곡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로블록스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게임이나 이런 저작권을 그러면 AI 그 자체에게 귀속을 시킬 거냐 아니면 AI를 만든 회사에게 귀속을 시킬 거냐 뭐 이런 논의도 있어요 사실. 와 이거 되게 신박하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게 결국 문제가 될 거다. AI가 발달하게 되면 그런 이제 쟁점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진짜 되게 법정에서 되게 그런 게 있겠다. 신기하죠. 네. AI가 직접 이제 변호사도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걔가 계약의 주체가 되지는 못해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 만약에 AI가 진짜 뭔가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주체가 된다. 그러려면 걔를 그 걔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AI라는 그거. 존재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인간의 개념에 넣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좀 아직은 먼 미래인데 지금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은 게 뭐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을 만드는 AI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AI가 만든 게임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이 돼야 돼? 뭐 지금 회사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그 아바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그 가상의 어떤 주체잖아요. 가상의 어떤 가상의 인물인데 이게 딱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가상의 아바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한창 유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 약간 어느 정도 팬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생각이 좀 나요. 그 약간 그때는 물론 이제 실제 가수가 부르긴 했지만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막 작사도 하고 소설도 쓰는 이 마당에 앞으로 이게 점점 발전이 된다면은 이 법률적인 문제가 되게 좀 재밌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창호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실제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MBN에서는 그 김주아 아나운서를 아예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AI로 있어요. 해가지고 AI 쓰고 있는 윤 실제 대통령- 사례도 있고, 윤 대통령님도 AI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있었고, 후보 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무슨 업체에서 했는데 업체 이름 지금 생각은 안 나고 네. 그런 거나 지금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각자 캐릭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LG에서는 레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는 뭐 노래도 냈을걸요? 아 진짜요? 그 애초에 컨셉 자체가 뭔가 그 약간 가수 지망생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실제로 CES에 나와서 연설도 했었고 그런 거나 스마일게이트에서도 한유아라는 캐릭터를 내세워서 원래는 이제 게임 캐릭터였다가 아예 그냥 전속 모델로 둬서 아마 소속사가 YG K 플러스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소속사가 있어요? 소속사도 있어요. 아니 가상의 캐릭터인데 소속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노래도 최근에 내서 아마 뮤직비디오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좀 놀라운 게 예전에는 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얘가 아바타다 캐릭터다 생각하는 그 기점에서 사람과 비슷한 그 시점에 갑자기 호감도 확 떨어진대요. 너무 사람하고 비슷한. 너무 사람 비슷한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요거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얘는 진짜 완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있어요. 무섭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 가수 아담까지 지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뭐 서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온라인 성폭력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막 뭐 우리가 AR, VR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쓰고서는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에서만 누군가를 만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환경에서 뭔가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 발생하면 우리가 손을 실제로 만지거나 잡아서가 아니라 그 상상 속에서 사실은 잡거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에서 네, 네. 잡았다라는 그렇죠. 데이터가 들어간 거니까. 내가 얘를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영상은 잡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감각은 느끼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잡거나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 이런 경우도 신체적 접촉으로 봐서 뭐 성추행으로 보거나 이럴 수 있느냐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많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 형법 해석상으로는 지금 그거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추행이 그 직접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이제 요건되는 거로 볼 수는 없고 어떤 추행이라고 하는 행위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상상으로 뭐 행위를 해서 그 가해자가 그런 정서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 이제 강제추행이나 이런 거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뭐 강제추행이나 뭐 그보다 더 심한 뭐 강간이나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강간은 좀 다르겠구나. 강제추행까지는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서 폭행 협박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폭행이나 정서적인 협박
가능하냐. 네.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뭐 내가 이거를 꼭 들어야만 협박이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내가 만약에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폭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때리지 않았더라도 뭔가 정서적으로 아픔을 느낀다거나 하면 그것도 폭행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내가 물건을 누군가가 던져서 내 앞에서 떨어졌다. 네. 이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건에 가상이세요?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실제로? 제가 화가 나서 원범님한테 전화기 던졌어요. 아유, 저 비싼 걸. 예. 그래서 원범님 피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폭행 미수로는 처벌하는데 이제 범죄 행위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학설에서는 폭행이 될 수 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판례상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상의 세계에서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우리가 AR과 VR을 착용한 상태에서 폭행과 동일한 어떤 가해 행위가 있고 그걸 느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도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아, 여지가?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 가상 세계에서의 이제 신체적 접촉 없이 일어나는 정서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네네. 이런 어떤 가상 세계관에서 이렇게 많이 모르신 분들 혹시나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비슷하게 한번 경험을 해본 적 있거든요. 제가 아니고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아바타랑 전혀 상관없는. 네. 거기 보면 이제 보이스 채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여성 유저분들도 계셨고 남성 유저분도 계셨는데 목소리로 여성 유저 목소리 듣자마자 성희롱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게 심한 말을 욕설이랑 성희롱 섞어 가시면서 근데 여성분이 못 참고 이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음성으로 하는 거는 네네네. 예, 정보통신망법에 그걸 규제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되지 않은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지금 초기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언젠간 이슈가 점점 커질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이 성추행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메타버스도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런 행위를 안 할리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AR, VR을 쓰고 있을 때 나한테 이제 정서적인 고통이 느껴지면 당연히 해당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이제 막 뭐 특정 업체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뭐 제가 제페토를 구동하는 방식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친구들도 맺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여자애한테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을 한다든지 제페토가 제페토끼리 네. 아바타끼리 이랬을 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냐 네.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요 아바타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 아바타에 대한 폭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폭행과 이제 어떤 가해로 간주할 수는 아직은 없겠지만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밀접해지면 아바타와 나의 존재가 완전 동일시되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인정돼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뭐 사례가 좀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라는 회사고 네. 그 VR을 쓰고 호라이즌 월드라는 데서 이제 가상으로 캐릭터들이 만나가지고 뭐 회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자신의 아바타가 남성 아바타들한테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다. 뭐 약간 뭐 강간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메타에서 이제 대책을 냈던 거는 아바타 간의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기능을 아예 넣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사건들이 점점 증가를 했을 때 그런 VR, AR을 운영하는 회사 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정서적 고통을 막 가할 수 있는 VR 기능. 야, 저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네. 찌릿하게. 근데 정신을 잃게. 저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좀 약간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막상 그런 눈에다가 고글을 사용하고 이제 이어폰 끼고 어느 정도 감각이 느껴진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 있다가 그런 어떤 불특정 인물들한테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은 솔직히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충격은 동일하죠. 네. 네, 내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없다는 거지. 이제 이 아픔도 사실은 뇌에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이 아픔은 느끼겠죠. 이 내 몸에 멍이 안 들어서 그렇지. 마음에 그렇지 멍이 드는 않을까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AR, VR의 기능을 둬가지고 막 정서적 고통도 강하게 하고 막 그런 가해자들한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적자 단체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생기게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상상의 나를 펼치면. 네. 예. 마치 우리 매트릭스에서 보는 그런 그쵸.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놀랐어요. 매트릭스 보셨다는 게. 저는 안 아까 봐가지고 그 몰라요. 포켓몬스터는 몰라가지고 제가 진짜 외길만 파셨구나. 야, 매트릭스.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서울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비디오방 가서 매트릭스 본 기억이 납니다. 매트릭스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좀 끔찍했어요, 저는 사실. 저런 미래가 정말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사서 걱정을 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가까워오는 가까워져 오는 것 거예요. 같아요, 네, 확실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내 생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 한 5세대 걸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5세대요? 저는 한 20, 30년 금방일 뒤면 것 올것 같은데. 같은데요. 진짜요? 네,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다음 세대면 겪지 않을까요? 네. 20, 30년 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 메타버스의 이렇게 이 성추행이 성립될 것인가 안 될 갑자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창호님 더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저희 국내 대기업 중에 이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가 네이버랑 카카오였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름 뭐죠? 오픈 링크라고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이 오픈 채팅을 기반으로 확장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이는 곳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스들 뭐 웹툰도 있고 뭐 다음 뭐 포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런 확장을 하겠다. 아이디어 좋다. 라는 게 있었고요. 네이버 쪽은 이제 아크버스라는 청사진을 또 제시를 했는데 기존에 제페토가 있는데 왜 이 아크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비교하는 글들을 좀 봤는데 제페토는 이제 현실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가상세계라면 이 아크버스라는 건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투영한 거울 세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험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2사옥에서 지금 뭐 로봇들이랑 이런 걸 지금 시범적으로 다 돌리고 있대요. 로봇을 돌리고 있다. 네, 거기서 뭐 로봇들이 뭐 해준다라고 저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두 회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욕? 야요? 야망? 진출, 진출? 네. 이쪽으로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림을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네이버는 되게 그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스가 발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로봇 기술을 옛날부터 되게 개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네이버가 네. 이런 쪽에 많이 좀 네. 연구를 투자했나 봐요. 네,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랑 접목시킬 생각을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신기하네요. 전 진짜 딱 보면서 역시 그 네카라쿠베 거기 계신 분들은 머리가 비상하시구나. 그렇구나. 거기 밥이 맛있다던데. 밥 맛있대요. 밥이 맛이 없으면 일을 할 맛이 안 나죠. 그쵸, 사실. 그쵸. 예. 저 같은 다이어터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같이 아니죠. 해보고 싶어요. 혹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저기 밀가루를 못 먹는데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들 식단을 딱 준비했습니다. 쫙 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전 그런 샐러드만 데가 먹고 있다고? 싶어요. 뭐 샐러드가 다다다닥 떨어지고 막 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해보고 싶다 저도. 입사하고 싶다. 같이 한번 기획을 해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이런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해봤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뭐 거울 세계, 증강현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실 세계랑 현실 세계의 모든 일을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뭐 금융권 이런 데서는 메타버스에서 은행 점포를 열면 어떻게 될까? 점포를 열 수 있나?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걸어가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안에서 창구에서 딱 기다리다가 맞아. 네. 108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약간 법률적으로 이슈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되게 많고 클라우드 규제도 좀 엄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분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전산 처리를 일반 사무 처리랑 같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약간 뭐 인트라넷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해킹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런 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그 보안 강화가 되게 중요해서 일반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은행 점포가 올라오고 거기서 우리가 금융 행위라고 하는 뭐 금융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려면 여기에 특화된 어떤 금융 클라우드나 어떤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일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과연 금융업 점포가 오픈될 수 있냐? 지금으로서는 사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법적인 규제 플러스 기술적인 제한들. 네. 보안과 같은 것들이 좀 허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슈가 또 있어요. 법률적으로. 향후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점점 뭐 완화가 되고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이것도 사실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 같다. 보통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법의 규제의 장벽을 뚫죠. 기술이 발전하면 그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규제가 이렇게 있었다면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규제를 완화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이 말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기술을 뚫는다는 거예요? 예, 기술이 발전해서 아니 기술이 법을 뚫는다? 기술이 발전해서 법을 뚫는다고요. 규제를 뚫는다고요. 기술을 뭘 뚫어요? 뭐 어쨌든 뚫었다는 것만 진짜. 기억이 나서. 자, 창호님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그 가상 캐릭터를 움직이기는 할 텐데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나 정말 좀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촉각이나 뭔가 후각적인 부분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잠깐의 시기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걸 보면 금방 이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은 실생활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요? 원범님. 원범님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메타버스 얘기 나오기 전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뇌를 온전히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면은 그 뇌만 보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내가 잠깐 한 100년 정도 연면하고 싶다. 100년 정도 쉬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뇌만 따로 이제 클라우드처럼 보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약간 사후 세계처럼. 끔찍해요. 그런 거를 바벨탑과 같은 느낌. 네, 바벨탑. 예. 약간 가상의 사후 세계. 그래서 이제 이름도 지었어요. 이거 저승버스라고. 저승에 가가지고 메타버스를 누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면은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가상의 페이지 안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그러니까 마치 배를 하나 건조하듯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각자 맡은 업무의 포지션에 일을 수행한 만큼 그 이미지상으로 다 보여지게 되고 그게 하나의 빌드업이 완성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그거는 상상이긴 하지만은 그런 완성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의 배를 건조시키는 예, 그런 프로젝트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향하는 게 다오인 것 같은데. 다오? 네. 다오가 뭐죠? 저 혹시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 이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관절이다. 저 물어볼게요. 다오 아세요?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아니, 저같이 블록체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핫한 용어예요. 저도 네. 핫한 용어예요. 그 네. 다오라고 네. 그 카트라이더에서 되게 유명한 그 기본 캐릭터 있어요. 그거 좋아요. 네. 아세요? 각자의 지식을 나누는. 전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제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죠. 저도 제 전문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 다오를 모르시는 건 네. 똑같은 거. 그럼 각자의 다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각자의 다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다원은 비슷해가지고 안 돼요. 저 이제 한 줄평, 메타버스 한 줄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창호님, 메타버스는 이거다. 뭔가 그 영화 제목 같이 상상은 현실이 된다. 윌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네, 거기서 따온 거예요. 뭔가 상상으로만 계속 있었던 게 언젠가는 현실로 닥쳐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희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생태계? 또 하나의 생태계. 그냥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원범님은? 또 하나의 돈벌이.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카테고리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요? 카테고리가 마케팅 세일즈인데요. 거 봐요. 돈이네. 돈이네. 트렌드 미래 예측, 경제 경영. 돈이네. 네, 돈이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3회째 보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수다를 떨고 있어요. 2시간째. 2시간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떠셨는지 개인적인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저희 셋이 이렇게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뭔가 또 좀 전문적인 것도 있는. 네. 저는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다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저 이다오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아무튼 다오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도 사실 오면서 어느 정도 상상은 됐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진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랑 피곤에 쩔어가지고 다들 맞아요. 이렇게. 일하고 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약간 좀 피로가 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저도 생각보다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저 비비탄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문구점에서 팔길래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처음 알았고. 저는 서희님 포켓몬스 모르는 거에 더 놀랐어요. 저도 아니 뉴스에 몇 번을 나왔는데 이걸 왜 모르시지? 했던 것도 신기했고. 예. 각자가 잘 아는 분야 내에서 또 서로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저희 법대로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